여성에서 한 3배 내지 4배 많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일하는 직장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MRI가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MRI 찍을 때 증상이 안 나오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젊은 여잔데 엄마 빨래 걷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무릎 건강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낱낱이 정확하게 그리고 즐겁고 재밌게 파헤쳐드리는 무릎이 아파요.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무릎 명의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 즐겁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보면은 무릎 이 앞쪽 그러니까 이게 슬개골 주변의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릎 앞쪽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아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치료를 해도 낫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아주 많습니다. 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게 관절염 같거든요. 이렇게 네. 뭐 날씨도 타고 뭐 그다음에 막 쑥쑥쑥쑥 쑤시고 뭐 괜찮다가 누우면은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아파서 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젊은 사람들에게 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 백병원 때 명동에 있는 일하는 네. 직장 여성들 한 15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는 이미 병원을 안 가도 그런 통증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대략의 통계도 젊은 여성의 10%, 젊은 남성의 한 3, 4%는 앞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 앞무릎이 아파서 선생님이 왔습니다 하는 환자분들은 보통 이 앞무릎 정확히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예. 앞무릎 통증이라고 하는 이제 병을 붙인 네. 이유는 모든 의학은 세분화해서 좁게 들어가는데, 앞쪽이 이렇게 아픈 환자들을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병이 굉장히 많은 병이 있어요. 일단 요 앞두꺼뼈 슬개골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아픈 경우가 많죠. 여기가 이제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걸려서 쩍쩍 이런 경우는 슬개골 연화증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힘줄이 아파가지고 그 앞에 뼈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아파서 계단 내려갈 때 시큰시큰한 거, 슬개건염. 이 힘줄이 아픈 거 슬개건염. 병을 보니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키 끝에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런데 네. 여기에 뭐 지금 벌써 10가지가 아픈 게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병명을 나눌수록 진단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세분화된 만큼 특별한 치료가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10개 병 중에 서너 개의 조합으로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컨먼이라는 게 네, 붙은 거군요. 예. 그래서 증후군, 어떤 병이 아닌 증후군, 그러니까 서너 개의 원인이 종합해서 결국은 앞무릎을 아프게 한다 해서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제 그 병명을 만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무나 많은 진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결국 합쳐지는 어떤 치료 방침을 확고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말이 앞무릎 통증 증후군입니다. 아무튼 이 앞무릎 통증, 네. 아까도 이제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이게 많이 나오나요? 예, 아까 좀 통계로 볼 때는 여성에서 한 여성. 3배 내지 4배 많다고 요즘 3, 4배나? 그랬는데, 그리고 일하는 직장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겠죠. 일단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근육이 좀 약하겠죠. 실제로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남성은 앞쪽 근육이 뒤쪽 근육에 비해서 30~40%가 더 강합니다. 이제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남성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서도 그렇고, 여성은 앞쪽과 뒤쪽 근육이 거의 비슷해요. 말하자면 앞쪽 근육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여자들은 아주 날씬한 다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불룩한 게 하나도 없이 네. 앞쪽과 뒤쪽이 비슷하게. 우리가 날씬해서 예뻐 보이지만 근력이 전혀 없는 그런 근력이죠. 그렇군요. 네. 왜 또 이제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증상을 느끼는데
계단 내려올 때 네. 계단 내려올 때는 정말 이렇게 앞으로 갔다 보면 여기가 아파서 저도 예, 이렇게 예, 사이드로 예, 이렇게 예. 내려오거든요. 예. 이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평상시 걸을 때는 한 체중의 70%만 쓰고 걸을 수 있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5배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지보다 7배 정도 스트레스가 더 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근력이 앞근육이 약한 여성분들이 힐을 신고 내려간다 할 때는 체중의 7배 정도가 이야, 이제 7배 한꺼번에 나세요? 이제 와. 걸리는 거죠. 이제 아, 그래서 여성분들은 하이힐 너무 많이 신으면 안 되겠네요. 앞무릎 통증이 앞무릎 통증. 딱 예. 하이힐의 부작용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그러면 아까 앞무릎과 관련돼서 한 10개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슬개골과 관련돼 아까 뭐 슬개건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병이 제일 많은 건가요?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앞무릎이니까 네. 앞두꺼뼈에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슬개골 연골 연화증. 예. 예, 슬개건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MRI를 찍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뭐 만져보거나 어떤 예. 문진을 통해서? 예, 안타깝게도 네. MRI가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MRI 찍었을 때 증상이 안 나오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직접 슬개골을 압박해서 그릇그릇하는 느낌이 있거나 이게 만져봐야 되는 거군요. 이제 그렇게 쭉 폈을 때 눌러가지고 아프고 구부릴 때 그 똑같은 부위가 안 아프거나 이제 이런 몇 가지의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붙이게 되고 MRI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네. MRI는 이렇게 멀쩡한데 선생님 전 여기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럴 네. 테니까. 아무런 통증 증후군의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그냥 흔히 느끼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니까 이 통증의 역치가 점점 낮아진다고 그래요. 요렇게 때리는 요거를 아프다고 우리가 안 하죠. 근데 이거를 한 1000번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아프죠. 예, 아프죠. 마지막에는 때리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여기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이미 통증의 어떤 그 회로가 돌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점을 넘기면 이제 아프다. 이제 이런 건데 보통 5 정도가 돼야 아픈 게 2로 내려가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한 1000번쯤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예. 만약 10까지 있다. 네. 근데 그 5 정도가 되면 아프다고 느끼는 건데 이게 사실 한 2 정상인데. 정도면은 안 아픈 그럼요. 건가요? 예, 그거는 약간 좀 무릎에 부담이 있네. 이 정도인데 이걸 아프다고 아프다고 느끼면. 느끼는 거군요. 예,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날씨를 타요. 벌써 일기예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올 것 같은 벌써 무릎이 아픈데 나는 젊은 여잔데 엄마 빨래 걷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보다 더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많은 것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우리가 MMPI라고 이제 우울증 지수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설문조사를 하면 우울증의 확률이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38%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를 정서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 환자가 통증이 만성적으로 일어나서 역치가 떨어져 있고 불안감과 우울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진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 혼자 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환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증은 인공관절할 지경으로 가는 그 관절염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노력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이런 환자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무릎이 아파요라는 책을 쓸 때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써내려간 챕터가 딱 그 30대 무릎이 아파요. 앞무릎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 책을 잘 읽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증이 이상한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그 방법이 중요한 건데 앞무릎 통증 증후군이 있는 부분들은 치료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뭐 수술이라든가 약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예, 물론 아주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있긴 있다. 극히 드뭅니다. 한 1% 정도를 그 제가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보고 99%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좋아집니다. 아. 그래서 운동 중에서도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운동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근육이 알통이 생기면서 이거는 이제 구심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히려 피는 게 이완을 하면서. 무게를 달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처지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버텨서 이완을. 하면은 이런 건 편심성 운동입니다. 구심이 편심성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는 걸 버텨줄 때 작용하는 근육들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로 마라톤 때 쓰고 이제 지근이라고 그러죠. 속도는 100m 달리기 때 쓰는 근육을 이렇게 해야 이제 세지지만 반대로 마라톤 때 필요한 근육들은 천천히 피면서 이제 아주 그 굵은 그 근육들 사이에 아주 작은 파이버들이 이렇게 있는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스쿼트나 레그프레스처럼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게 만드는 운동을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하고 환자가 감당할 수 있게끔 운동을 잘 지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약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헬스클럽도 끌어놓고 한 일주일 가다 안 가잖아요. 환자분들 중에도 제발 네. 꾸준히 하라 하는데 이걸 네, 못 네,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예. 꾸준히 지키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신체적인 운동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환자에게 일단 단계를 나눠라. 체중 감량의 경우도 과도한 체중 감량을 그 목표로 잡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식이요법이 아니라 땀 흘려 운동하고 실천 가능하게 한 달에 1kg씩 한 3달 정도 한 다음에 체중 목표를 그냥 스톱시키는 겁니다. 한 3kg 정도를 건강하게 땀 흘려서 운동하면 당신의 체중은 이제 요걸로 끝났다. 박수.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를 우리가 기대하자. 근데 운동도 이제 높은 단위의 운동이야 뭐 많겠죠. 뭐 데드리프트도 있고 아주 뭐 100kg 이상을 뭐 레그프레스를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한 뭐 20kg, 30kg 정도 가볍게 밀어서 약간 그 호흡도 조절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일단 박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심리적인 상담을 하고 한 달 내지 2달이 지나면 환자 스스로 좀 변화를 느끼게 돼요. 그때부터는 환자가 증상이 한 20 내지 30%가 좋아졌을 때부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강도도 올리고 야단을 좀 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는 이탈되지 않을 거니까 아니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 좀 더 해라 그러면은 잘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되면 한 통증이 한 60% 정도 사실되고 앞으로 남았을 경우는 병원 빠이빠이 합니다. 스스로 이제 본인이 다 아신 능력이 거다. 생기고 본인 파악을 했으니까. 예, 이제는 병원을 끊어라. 병원을 돌아다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이나 이런 뭐 검사가 시작되고 걱정이 다시 오는데 본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걸 본인은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이제 아무런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결론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운동이 약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 잘 마지막에 정리해 이제 주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그래도 원장님하고 딱 암무릎 네. 통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암무릎 통증 증후군은 굉장히 젊은 연령에서부터 흔히 보이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 치료의 주인공은 당신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이드를 하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만 결국 병을 고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은 운동은 약이다.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고치는 약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 내려올 때 앞무릎이 저도 좀 아프거든요. 아, 근데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듣고 아이고 내가 운동을 안 했구나. 운동을 해야겠구나. 각오를 좀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무릎 통증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풀리셨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무릎의 고민인 슬개건염 그리고 이름도 좀 복잡합니다. 내측 추격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제목은 수술은 꼭 필요한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